지난 5월 17일 미국 전 세계가 주목한 세계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무려 52년 만에 열린 이 청문회의 요지는 이른바 UFO로 알려진 UAP, 바로 미확인 비행 현상에 관한 청문회였습니다. 미국 하원 정보위원회 산하 기관이 주최한 이 청문회는 미 국방부 정보보안 담당 차관 로널드 몰트리를 비롯 미 해군 정보국 부국장 등 미 정부 주요 인사가 참석했는데요. 아니 이거를 진짜 진지하게 그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가지고 청문회를 열 정도면은 이게 진짜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인정했다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허. 자, 이날 청문회에서는 미 해군이 포착한 UAP 영상을 공개. 이게 뭐 레이더잖아, 저게. 저 점 같은 거? 저 레이더 현상이죠? 네. 뭐 찍혀 보이시나요? 있네. 좀 뭐야? UAPs are unexplained, it's true, but they are real. They need to be investigated, and many threats they pose need to be mitigated. 최근 미확인 비행 현상 보고 사례가 무려 400여 건으로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고요. 이 같은 미확인 비행 현상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기 때문에 그 정체를 규명하기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뿐만 아니라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도 UAP 연구 전담팀을 발족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아니 한 건이면은 뭐 그냥 뭐 잘못 찍혔거나 하겠네. 400건이면 나사가 나서죠. 그리고 국방부가 나설 정도면 이건 실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미확인 비행 물체에 대한 진실이 머지않아 밝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은 베일에 쌓여있지만 분명 실존하는 UAP, 그것은 우주 어딘가에 살고 있는 또 다른 존재를 증명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눈앞에 나타난 정체불명의 존재, 현 인류의 지식으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요. 그들의 모습, 목소리, 흔적은 분명 그들이 그곳에 존재했었다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쩌면 실존했을 수도 있는, 그리고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미지의 문명과 생명체의 흔적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번 특종 여름 특집, 그곳에 그들이 있었다 19입니다. 여름 특집 그곳에 그들이 있었다 싶고 17위를 공개합니다. 바뀐 세트의 첫 문을 우리 한 기자님께서 열어주시겠죠. 선배가 한번 예. 선배님이시니까. 선을 보여. 우크라이나 논란의 모모 여행자. 2006년 2월 23일 우크라이나 키이우. 도심 한가운데 낡은 소련 군복을 입은 남자가 오래된 카메라를 들고 서 있었는데요. 어딘가 어색한 그의 행동에 지나가는 사람들은 물론 경찰들도 그를 수상히 여겼습니다. 복장이 옛날 거였다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옛날에 실종된 사람. 그 오랜 시간 그렇죠. 발견이 안 되다가 이제서야 나타난 거예요. 남성은 자신을 25세 세르게이 포노마렌코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그의 신분증은 1950년대 소비에트 연방에서 사용하던 것에다가 그의 출생 연도는요. 1932년생. 뭐야? 20대로 보였던 남자의 실제 나이는 74세였던 것입니다. 뭐야? 그리고 그는 하늘에서 이상한 비행 물체를 봤고 정신없이 사진을 찍다 보니 여기였어요. 자신이 1958년에서 왔다고 주장. 그가 가지고 있던 카메라는 1953년에 생산된 카메라였고요. 카메라에 있던 필름에는 실제로 그가 주장했던 정체불명의 비행 물체도 찍혀 있었습니다. 이거를 좀 믿지 않는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저거 신분증, 이거 위조한 거고 아하. 사진도 조작한 거 그냥 들고 나와서 저 사람이 연기하는 거다. 연기하는 거다. 그럴 수도 있죠. 경찰들은요, 의문투성이인 세르게이를 정신과를 일단 보내봤습니다. 근데 정말 미스테리하게도 병실에 들어간 세르게이가요, 감쪽같이 실종. 분명 CCTV에 병실로 들어가는 모습은 찍혔는데 나오는 모습은 찍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분명히 들어가는 찍혔는데 가보니까 없었다는 거잖아요. 나오는 게 없어요.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이. 경찰은 수소문 끝에 세르게이의 부인인 발렌티나 쿠리치를 찾아냈는데요. 찾았네. 그녀의 나이는 당시 74세. 어머. 자, 그녀는 1958년 남편이 며칠 동안 사라진 적이 있었다고 증언. 집으로 돌아온 뒤 또다시 사라졌다고 밝혔는데요.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건
2050년 드네프로강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보내온 세르게이의 사진 한 장. 그의 모습은 40대였습니다. 사진 속의 드네프로강은 현실과 다르게 고층 빌딩들이 들어서 있어 또다시 시간여행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해당 내용 우크라이나의 한 방송사 다큐멘터리를 통해 처음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허구인지 애매하긴 한 것 같아요. 네. 실제로는 말도 안 된다고 여기던 평행 우주론도 일부 과학자들은 이게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주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닐 수도 있어요.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시간여행자 세르게이. 그는 정말 시간여행을 한 걸까요? 만약에 사실이라면 지금 그는 어떤 시간 속에 살고 있을까요? 여름 특집 그곳에 그들이 있었다 19, 16위 공개합니다. 모모에 포착된 거대 괴물. 자, 이번 특종은 사진 먼저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뭐 너무 유명하잖아요. 네스온가요? 아니 너무 고전하고 고전이라 나올 네.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나 본데. 없어요. 자, 두 기자님도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이건 뭐 너무나 유명한 미스터리죠. 네스오의 괴물인 일명 네시. 자, 무려 1500여 년 전부터 내려오는 오래된 전설 속의 괴물로요. 지금까지는 이 네시의 목격담만 무성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엔 단순 목격담이 아닌 네시의 실체를 파헤칠 뚜렷한 증거를 제가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증거를 가져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알 가져왔어요, 알? 허무맹랑하네 또 벌써. 알 가져왔어요? 뭐 모기 화석 같은 거 가져왔어? 아, 그렇지 않습니다. 뭔데?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데이터. 네. 자, 2020년 9월 여느 때처럼 영국 스코틀랜드 네스호에서 관광객이 탑승한 유람선을 운행 중이던 로널드 맥킨지 선장. 그런데 유람선 수중 초음파 탐지기에 기묘한 것이 포착됐습니다. 주변에 미세한 점들에 비해 저 그래프에 유독 큰 점이 하나 찍혀 있는 거 보이시죠? 수심 170m에서 10초가량 포착된 살아있는 유기체 신호입니다. 자, 주변의 미세한 점들은 송어, 연어 무리이고요. 그에 비해 유독 큰 이 점은 길이가 10m에 달하는 해양 생명체인 것입니다. 이에 맥킨지 선장은요. 16살 때부터 네스호에서 일했는데요. 이런 생명체는 처음 봅니다. 이 거대한 생명체는 네시가 분명합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이게 4시가 아니면 대체 뭐겠습니까? 저 길이, 저 점에, 저 데이터에 맞는 생명체가 있겠습니까? 뱀장어 이런 건 110m. 뱀장어 아니, 10m가 다른. 그게 조금 안 돼? 의심스럽긴 해요. 왜냐면 저 옆에 있는 점들이 송어 연어라면 그렇게 큰 것도 저렇게 점으로 나오는데 그 옆에 덩어리로 찍힌 게 있다. 그러면 저건 정말 큰 거지, 사실. 네시의 존재를 오랫동안 추적해온 일명 네시 헌터 스티브 펠햄 또한 이 초음파 사진을 보고요. 네시의 존재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라며 전설의 괴물 네시가 네스에 존재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그것만 하나 여쭤볼게요. 조작한 거 아닙니까? 네. 과연 조작일까요? 네. 이 사진을 확인한 수중 초음파 분석 전문가 크레이그 월리스는요. 이 사진은 100% 원본입니다. 확실히 흥미로운 사진이고 네시의 존재에 대해 논의할 가치가 있습니다. 진짜 있나 보네. 수중 초음파 사진 전문가 조작 가능성은 절대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게 조작이 아니면 저기 뭔가 있긴 있다는 거네. 네시든 아니든 뭐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 어떤 조작도 아니고 수중 초음파 탐지기에 명확하게 찍힌 정체불명의 거대 생명체. 이런 과학적인 증거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면 1500년 넘게 전설로 내려져 오는 네스호의 괴물 이 네시의 정체가 조만간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 여름 특집 그곳에 그들이 있었다 싶고 15위를 공개합니다. 모모 인간의 등장. 2009년 4월 카타르 한 공원을 찾은 아이샤는 의문의 소리에 걸음을 멈추었는데요. 분명 인기척이 들렸지만 주위를 아무리 둘러봐도 아무도 없었고요. 불안한 마음을 애써 무시하고 다시 걸음을 옮기려던 그때. 저게 뭐야? 아니, 뭘 봤길래 이렇게 놀란 거예요, 도대체? 아이샤를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그의 정체. 당시 아이샤가 포착한 사진이 있습니다. 에이, 이게 뭐야, 이게? 왜 이래? 뭐해? 이거 무슨 이게 누가 봐도 약간 SF 영화에 나오는
그런 괴수 아니에요? 합성 아니면 조작 아닙니까 저거? 저 움직였다고? 그렇습니다. 건전지로 가나 보지. 잘 만들었다. 잘 만들었네. 아니 가짜라고 전제하지 말라고요. 아니 너무 선명하게 찍혔잖아. 두 눈과 팔다리는 인간과 닮았지만 새까만 피부에 쭈뼛 썬 머리카락, 게다가 10cm에 불과한 아주 작은 체형. 이 기괴한 생김새를 가진 그는 마치 외계인과도 같았는데요. 아 요만한 애야? 자, 아이샤가 좀 더 가까이 다가가자 그는 재빠르게 도망,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이 충격에 빠진 아이샤는 이 사진을 현지 매체에 제보, 이른바 초소형 인간이라 불리며 엄청난 화제를 모았는데요. 이거는 뭐 조작 가능성이 굉장히 짙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현지 매체에서 보도를 저렇게까지 했다면은 조작 여부 정도는 검증하지 않았을까요? 논란의 중심에서 초소형 인간 사진의 일부 누리꾼들은요. 이거 생긴 거 보니 아이아이 원숭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쟤네. 쟤잖아. 아니 아이아이 원숭이네. 그러네. 아니 손가락도 길잖아. 하지만 이게 또 반론이 있습니다. 왜요? 아이아이 원숭이는 이 초소형 인간보다 훨씬 더 커다란 두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무엇보다 아이아이 원숭이의 주 서식지는 열대우림인 마다가스카르. 그런데 초소형 인간이 발견된 이 카타르는 건조한 사막 기후입니다. 즉, 초소형 인간이 아이아이 원숭이일 확률은 좀 희박한 상황이죠. 서식지가 달라서. 네. 게다가 기후도 좀 많이 차이가 나고요.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요. 초소형 인간이 외계인이 아닐까? 인간과 괴물을 결합한 새로운 생명체가 분명하다. 이렇게 초소형 인간의 정체를 두고 각종 추측을 내놓았습니다. 그날 이후 종적을 감추어버린 초소형 인간. 대체 그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름 특집 그곳에 그들이 있었다 싶고 14위를 공개합니다. 모모를 합친 하이브리드 괴물. 2009년 7월 아프리카 나미비아 북부의 한 작은 마을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생명체가 출현. 가축 200마리의 피를 빨아먹고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장에는 개와 비슷한 발자국들이 남겨져 있었고요. 경찰은 그 발자국을 추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미스테리하게도 그 생물체가 갑자기 증발한 것처럼 어느 넓은 들판에서 발자국의 흔적이 끊기면서 사건은 오리무중. 주민들의 공포는 더욱 커져갔습니다. 야, 일단 피해가 어마무지하네요. 그죠? 200마리나 흡혈을 하고 사라졌다. 그렇죠. 보통 이제 일반 짐승은 고기를 노리지 피만 먹진 않거든요. 아니 200마리를 흡혈하면 도대체 피를 얼만큼 마신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발자국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것도 진짜 이상한데. 그딴 말로 그냥 하늘로 꺼졌든지 뭐 땅으로 쏟았든지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 될 수 없잖아요. 하늘로 솟고 땅으로 꺼지는 거 아닌가요? 아 전직 아나운서들이 왜 이래? 그딴 말로 그냥 하늘로 꺼졌든지 뭐 땅으로 쏟았든지. 땅으로 솟아. 내가 뭐라고 그랬더니? 반대로 얘기했어. 땅으로 꺼지고 하늘로 쏜다고 안 했어? 아, 땅으로. 야 땅으로 어떻게 솟냐? 자 정말 괴이한 건 이렇게 피해는 발생했지만 목격자는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12년 같은 마을에서 또다시 염소와 개 등 가축들이 공격당하는 사건이 발생. 주민들을 공포에 몰아넣었는데요. 이에 나미비아의 지역 의원 안드레아스 문진디는 이것은 사람들이 이전에는 본 적 없는 동물이 틀림없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아, 그럼 그 흡혈 그 뭐 짐승인지 뭔지가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본 거 아니야? 지금 다시 목격자가 나타나가지고. 그렇습니다. 이번엔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오.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해당 짐승은 송곳니처럼 뾰족한 모양의 머리와 마치 개와 돼지의 혼종처럼 기괴하게 보였다고 합니다. 목격자는 있었지만 어찌나 신출 규모란지 사진 한 장이 찍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더욱 미스테리한 건 사실 이 마을에는 숲이 없고요. 덤불만 있어서 평범한 야생동물이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환경이라고 합니다. 이에 마을 주민들은 해당 짐승이 흑마법사의 마법으로 탄생한 괴이한 동물이라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짐승의 실체. 과연 그 정체는 무엇일까요?
여름 특집 그곳에 그들이 있었다 싶고 13위 공개합니다. 모모를 닮은 신비의 존재? 2015년 태국의 한 마을에 아주 충격적인 존재가 등장합니다. 이에 마을 주민들은 그를 신성시 여기며 매일같이 그를 만나러 몰려들었는데요. 뭔데 신성시예요? 존재? 뭐 사람? 자, 마을 주민들이 신성시한 그의 정체를 보여드립니다. 동물? 불을 붙여서 지금 기념하잖아요, 지금. 뭐야? 뭐 누워 있는데. quay quay bên này luôn 아, 뭐야? 이게 사람이에요? 아닌데? 사람은 안에 비늘이 있어. 비늘이야 이게? 비늘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주둥이가 긴 게 약간 악어 같기도 해. 자, 악어를 닮은 듯한 이 생명체. 하지만 악어는 절대 아닙니다. 뭐 우리가 봐도 아니죠. 일단 얼굴부터 악어와는 영 딴판이고요. 파충류 같기도 하고 포유류 같기도 한 것이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또 악어치고는 다소 긴 다리, 게다가 다리에는 마치 말처럼 단단한 발굽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꼬리와 몸이 하나로 크게 연결된 악어와는 달리 마치 강아지처럼 다리 사이에 따로 나 있는 작은 꼬리. 결코 악어는 아니었습니다. 악어면 꼬리가 이렇게 길잖아요. 꼬리가 정말 다르군요. 게다가- 꼬리가 꼭 포유류 같이 돼 있구나. 하체가 전혀 악어가 아니에요. 네. 네. 아니 그 뭔지도 궁금하지만 이거 어디서 난 거예요?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사실 이 정체불명의 생명체는 이 마을의 한 농부가 기르던 버팔로의 새끼라고 합니다. 아니? 버팔로라고는 절대 말할 수 없는 너무나도 괴상하고도 희귀한 생김새 때문에요. 버팔로의 몸에 악어의 비늘이라니. 이런 동물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마을 주민들은 이를 길조로 여기고 신성시했던 겁니다. 와, 버펄로 새끼가 저렇게 생겼어요? 아니, 소잖아, 소. 서죠, 서. 근데 어떻게 저렇게 버팔로한테서 생명체가 저런 모습으로 나왔던 거죠? 일각에서도 이 개 생명체가 유전자 이상으로 태어난 돌연변이가 아니냐라는 추측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괴상한 생명체를 낳은 어미 버팔로는 너무도 멀쩡, 아주 건강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미 버팔로가 이전에 낳았던 다른 새끼들도 질병 하나 없이 건강했다고 하는 건데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포유류인 버팔로의 몸에서 악어, 즉 파충류의 비늘이 나온다는 게 어디 뭐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말도 안 되지. 말도 안 되는 일이지. 반은 포유류, 반은 파충류. 이 기묘하고 기괴한 탄생에는 여러 가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현존하는 이론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조합의 괴생명체. 그 탄생의 배경은 마치 안개로 뒤덮인 늪지대처럼 아직도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